케빈은 애슐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말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곧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나는 약간의 사과의 말과 함께 대답했다. 스콧이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전에 체온을 확인했을 때 미안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충격적인 10.4 더 F였습니다. 그를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케빈은 놀랐지만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발생하는 날 티켓 2개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취소 수수료 전액은 불가피하지만 취소 처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계획대로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니 두 분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케빈은 차를 몰고 떠나는 순간 신난 표정으로 웃는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바로 전화번호를 추가했습니다. 거부 목록에 번호를 등록하고 메일을 차단한 다음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직 곤히 자고 있는 스카트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스카트,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중요한 날입니다. 제 이름은 예시리입니다. 36세 주부, 결혼 10년차 남편 케빈은 39세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아들 스콧은 9살이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저희는 아주 평범하지만 행복한 세 식구입니다. 케빈 선배이자 트레이너인 케빈이 나를 특별히 좋아해 3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면서 나와의 직장 로맨스로 시작됐다. 케빈은 결혼 초기에는 훨씬 어리고 잘생겼으며 역삼각형 체격으로 여자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케빈의 외도가 결혼하고 새 삶을 시작하면서 밝혀졌다. 직장에서 부서 변경을 경험하고 인사부에 입사하게 됐다. 케빈이 다시 부임하게 됐다. 회사에 새로 입사한 여사원을 멘토링하다가 안타깝게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급히 이혼을 제기했지만 그 제안을 한 지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일어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이 밝혀지자 즉시 이혼은 보류됐고 케빈과의 불륜에 연루된 여직원은 급히 직장을 그만뒀다. 이번이 또 다른 실수를 용서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아이를 염두에 두고 가족의 유대를 다시 생각하며 원래는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할 계획이었지만 케빈의 간절한 소망으로 인해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고 아들 이름을 스카스로 짓고 다시 한번 참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우리 아들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어머니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이를 돌봐주면 고맙겠지만 실제로는 아이에게만 해주고 기저귀 갈기, 울음소리 달래기 등의 실질적인 돌봄 일은 모두 나에게 맡기고 내가 집안일로 바쁜 동안 시어머니는 바짝 붙어서 아이를 돌본다. 내 가사 기술을 관찰하고 작은 비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애슐리는 청소를 잘 하고 있나요? 여기저기 먼지가 쌓이는 걸 봅니다. 애슐리 집에서 냄새가 좀 나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더러운 기저귀를 꺼내야 합니다. 애슐리, 차를 좀 끓여주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간식은 그냥 크래커는 피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애슐리, 점심으로 미리 주문해뒀어요. 결제 잘 부탁드려요. 애슐리, 벌써 저녁이네요. 애슐리, 빨래를 밖에 두고 그런가 의심스럽네요. 아침부터 묵으시는 시어머니가 계실까? 저녁까지 집안일이나 육아에 대한 도움도 없이 지내는 것은 솔직히 큰 부담이다. 마치 집에 아기를 하나 더 낳고 돌보는 것도 귀찮은 일에 불과하다. 엠마가 매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매일 찾아온다. 스카들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녀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인가? 사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정이나 보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케빈에게 그녀는 내가 돕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케빈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할 때 지금은 피곤하다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불만이 케빈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자 초과 근무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훨씬 늦어졌고 그 시간은 일주일에 약 3일에서 최종적으로는 5일로 늘어났고 그는 주말을 골프나 오락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집을 비운 채 나는 스카트를 돌보고
점점 늘어나는 일을 처리하는데 압도당했습니다. 케빈이 밤늦게 집에 자주 오는 동안 시어머니의 방문 저녁 식사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처음에는 샤워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케빈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었죠. 피곤한가 보다 2년이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케빈은 여전히 너무 바쁘고 집안일과 시어머니의 요구로 끊임없이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케빈이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것을 느끼며 집에서 자신의 역할에서 멀어지고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이 점차 희미해짐을 느낍니다. 이혼이라는 생각이 수없이 떠올랐지만 아들 스캇의 미래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갈등이 너무 복잡했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저를 깊은 슬픔과 끝없는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만성 심장병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동딸이 저의 괴로움을 더해준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에 그는 직장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 사실을 알고 구급차에 실려간 지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울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많은 친척과 지인들이 참석했지만 케빈 쪽에서는 장례식이 끝난 뒤 시아버지만 나타나셨고 5일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평소에는 나와 함께 오겠다고 제안하지 않았던 케빈에게 상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케빈이 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동 자녀로서 유산의 상속인은 저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저는 고인이 위임한 유언장의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왔습니다. 유언장은 사랑하는 아내 아멜리아에게 가족의 집을 물려주고 총 $200만 저축할 예정입니다. 어미려와 예시리가 똑같이 나눈 $200만 당신의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되어 큰 액수에 당첨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집에 가지고 있는 상금과 당신의 아버지가 가입한 생명보험이 아직 예시리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이 모든 저축을 예시리에게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깊은 놀라움에 휩싸였지만 케빈의 반응도 이에 못지않게 놀랐습니다. 그의 아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것에 그가 놀랐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나는 아무 감정 없이 침묵을 지켰다. 케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 약간 잘난 척하는 미소 얼굴에 내 침묵은 차에 탔을 때 익명의 이메일 때문이었다. 발신인의 주소가 낯설다는 이메일을 받고 메일을 열었다. 내용 없는 이메일에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첨부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다가 키스를 주고받고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는데 그중 하나는 내가 너무 잘 아는 얼굴이었는데 놀랍게도 케빈이었다. 이 게시의 충격은 컸지만 사진 속 상대방의 존재는 더욱 놀라움을 안겼다. 그 결혼이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내 남편 케빈과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무슨 일이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는 안타깝지만 유산을 물려받은 건 고마운 일이잖아요. 아까 메일 알림 왔는데 답장 좀 해줘. 홍보 메일이었어. 이미 삭제해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나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나 유산을 받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가족을 무시하고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과 다음 날 분노한 마음을 품은 또 다른 여자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에 나는 탐정사무소를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지역 탐정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을 두드렸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였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세한 보고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론은 기쁨에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이탈리아 여행이 정말 기대됩니다. 예시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행 계획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케빈이 아직 우리가 간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탈리아 첫 해외 여행인데 그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 계획에 대해 케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케빈은 놀랍도록 차분하게 계획을 밝혔어요. 사실 저희는 다음 달 긴 주말을 이용해 이탈리아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어요. 결혼 후 바로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어머니께는 이번이 첫 해외여행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뜻밖의 전개가 되었고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결국 23명의 대그룹이 되었어요.
마치 학생 때 수학여행처럼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은 모험인 것 같아요. 잠깐만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모두 문제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행히 모두가 동시에 쉴 수 있었고 아이들 학교는 갑작스러운 여행 계획에 3일 결석도 감당할 수 있었다. 특히 일주일간의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는 생각에 놀라움과 혼란을 감출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학교를 결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3명의 여행 비용이 EXP였으며 제가 전액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 상속을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불륜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를 고용한 지 2주 후 마음속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뿐이었다. 나는 완성된 보고서를 받기 위해 탐정사무소에 갔다. 결과에 따르면 남편과 릴리의 불륜은 2020년 즈음부터 시작됐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계속했고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슬픔, 분노, 불신에 압도당했습니다. 남편과 한 침대를 같이 쓸까, 심지어 같은 공기라도 같이 볼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즉시 이혼을 고려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는 일상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참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케빈은 설렘 가득한 여행 가방을 꾸렸고 아마도 시어머니를 포함한 많은 친척들도 여행 준비에 바빴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아들 스캇도 짐을 꾸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목적은 케빈의 목적과 근본적으로 달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출발 케빈은 우리를 뒤로 하고 계획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취소는 예정대로 진행될 테니 두 분은 집에 계세요. 케빈은 통화 끝나자마자 잘난 척 웃는 얼굴로 집을 나갔다고 잽싸게 케빈 연락처 차단하고 옅은 미소로 연락 못하게 메시지 설정했어요. 아직 잠들어 있는 스캇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스캇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오늘은 계획대로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다. 케빈은 공항 출구 카운터에 어리둥절하게 남아있다. 무슨 일인가 벌써 다들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 왜 우리만 이번 여행에 참가하지 못하는 걸까요? 당황과 혼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여기로 예약하셨는데 여행에 필요한 결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결제가 없으면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케빈이 저에게 전화를 걸려고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이메일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오류 메시지와 함께 반송되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시댁에서 전화했어요. 애슐리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인지 스캇과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취소했어요. 왜 아직 여행비를 안 내셨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상속으로 받은 거액의 돈 당연히 늦게 통보해서 미안하지만 케빈과 나는 어제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지금의 전남편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이 지금 청구서를 지불한다. 예실이 듣고 있니? 예시 나는 부드럽게 전화를 끊고 즉시 시어머니부터 시작하여 케빈의 온 가족을 내 전화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여행을 가지 말라는 케빈은 분노에 떨며 집으로 돌아와 친척들의 차가운 계단에 시달려야 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스캇과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으며 식탁 위에 남겨진 편지와 몇 장의 증거 사진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케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고 결정적인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곧 변호사를 통해 정식 통지를 받게 될 테니 위자료 지불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메시지와 함께 자녀 양육비에 대한 그의 릴리와의 불륜을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을 포함시켰고 편지를 식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한 그의 반응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가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은 너무 늦었다. 지금 그가 직면한 길은 결혼 초기에 그의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 그가 내린 선택의 당연한 결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분명히 경고했다.
그 이혼 서류를 수년간 보관하다가 어제 드디어 서명해서 이 행위로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케빈이 집에 돌아오고 변호사가 방문했을 때 케빈과 저는 공식적으로 명실상부 타인이 되었습니다. 케빈은 혼자 남겨졌다고 합니다. 절망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에게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지급 금지 명령 및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임금 압류 가능성 이 모든 사실에 직면하여 케빈은 완전히 어이가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왕복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 고급 호텔 숙박 및 옵션 투어를 포함하여 23명의 이탈리아 여행에 드는 총 비용은 약 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행을 고대하던 친척들은 공항에 도착해서야 취소 소식을 듣고 여행 준비까지 일과 학업 일정을 조정하느라 고생한 케빈과 시어머니에게 강한 비난을 표시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 이런 갑작스런 변화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제 내역이 적힌 메모가 나에게 전달되었지만 시어머니 이름으로 예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수수료를 시어머니가 직접 건설했습니다. 실제 지불 책임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청구서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집을 내놓고 저축한 돈을 모두 취소 수수료 정산에 쏟아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해 훨씬 더 은둔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케빈은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릴리의 남편이 우리가 살던 고급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는 보상금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낡고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급여가 아직 압류되지 않았지만 생활 수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스캔들로 인해 직장이 파문을 일으키고 거의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릴리는 직장에서의 압력에 압도되어 사임을 선택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상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임이 확실합니다. 모든 고통을 초래한 모든 고통에 대해 적절한 시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한 익명 이메일에 보낸 사람은 아직 확실하게 식별되지 않지만 이메일 주소에 포함된 정보는 일련의 추측을 허용합니다. 무료 이메일 주소 0318 다음의 숫자는 확실히 릴리의 생년월일이고 다른 11시 23분은 보낸 사람의 생년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지인 중 생일이 이 날짜와 일치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룩입니다. 그는 합류한 남자 동료입니다. 같은 해 회사에서 릴리와 사귄 이력이 있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이메일로 케빈과의 끝을 받아들이고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그의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케빈은 스카트우로 확정되었고 저는 새로 선택한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곧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그녀의 집에서 여기로 이사하실 것입니다. 스카트,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합니다.